안녕하세요. 리하우스 교육팀 차승환입니다. 어제 저희 전체 인테리어 상담 화법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이 진행해 본 적도 없고 현장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해 보는 실습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말 잘하시는 여기 PM 실장님 모셨어요. 그래서 공간별로 어떤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공간 카테고리 하나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질문사항을 받으실 거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 질문해 주시면 답변 도와주실 겁니다. 약간 화면이 어두운 것 같은데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네. 그래서 먼저 전체 인테리어는 여러분들 어떤 공사일까요? 전체 인테리어 공사는 들리시나요? 네네. 부분 공사랑 다르게 전체적인 인테리어 항목, 철거, 목공 등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공사들이 다 포함된 공사를 전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는데요. 단품 공사랑은 다르게 단품 공사는 거의 대부분 부분 수리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전체 인테리어 공사는 집의 스타일을 정하는, 그 다음에 공간별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안을 해서 이제 어떤 가벽을 만든거나 공간 분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전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사 품목이 적거나 많은 걸 떠나서 공간을 어떻게 바꾸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상 편의를 위해서 부분 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인테리어인지 부분 인테리어인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 인테리어를 한번 볼 건데요. 먼저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함에 있어서 RD는 어떤 역할일까요? 네, 먼저 일단 고객하고 계약을 이제 상담을 해서 계약을 하는 영업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한샘 시공자들이 이제 시공 팀장들이 작업을 지휘할 수 있게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 그 다음에 자재를 옮겨주는,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시기에 맞게 넣어주는 일들, 그 다음에 PM을 잘 관리할 수 있게 같이 품질 점검을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경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샘의 시스템,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실장님들, 한샘 이제 직시공 기사님들을 사용해서 제가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RD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이 현장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품을 발주하고 설계하고 계약 영업하고 고객과 계속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소통 정말 중요해요. 소통이 잘못되면 공사가 좀 딴 데로 흘러가기도 하고요. 나중에 고객하고 이제 실랑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하는 역할이 RD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시공 기술적인 부분들은 한샘의 시공기사님들 또는 현장 소장님들이 체크해 주시는 게 처음에는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실장님을 저희 오늘 이제 PM이라고 불리는 한샘에 정말 잘하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성함하고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원 안양산팀의 임종민입니다. 오늘은 그 현장 실습에 와가지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그 다음에 RD님들이 쓰시고 그리고 서비스원 PM도 쓰는 이 실측 체크리스트, 리하우스 솔루션 그런 거를 사용해서 현장을 실측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 여러분들 그 솔루션 강의를 엊그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신다고 이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요거는 이제 그 태블릿을 사용하는 실측 체크리스트 리하우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먼저 이제 자기 현장이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첫 화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각 공간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관이 있으니까 현관, 그 다음에 부엌 쪽에 부엌 다이닝, 그리고 거실, 발코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발코니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2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은 지금 보이는 게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도 똑같이 3개 눌러주시고, 욕실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처음에 공정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서부터 부엌, 다이닝, 거실, 발코니, 이제 방,
욕실, 공통사항, 기타 사항의 순서로 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실측을 들어왔을 때 이제 동선에 따라서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실측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 상담할 때도 진행을 이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상담을 하시거나 실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현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은 이제 공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공정을 진행할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전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체크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납 철거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기 현장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현관 문을 열게 되면은, 지금 보통의 아파트들은 현관문이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끝까지 안 닫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관문 위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미 쓸린 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도어 사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터져서 그런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도어 자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여기가 흔들리네요. 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많이 쓸려 있는 거. 네, 여기 한번 이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쓸려 있다. 요거를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어도 잘 안 닫히고 끝까지.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고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방화문 교체를 갈 건지 아니면은 그리고 수리를 해서 쓸 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은 지금 방화문을 교체하기로 한 예정이고요. 방화문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샘 쪽에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알림이나 따로 외부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현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파티션이 있거나 아니면 벽이 있어가지고 신발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신발장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신발장이 있게 되면은 이제 신발장이 뭐 하나, 둘, 세 개 정도, 아니면은 작게는 2개, 뭐 넓은 집은 4개까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수납 철거인데, 이제 수납 철거에서 지금 철거가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시게 되면 이 항목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관장이 몇 개인지, 현관장은 도어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장이 3개다 하면은 도어 개수를 3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단품장 같은 경우는 현관장을 제외한 이제 뭐 낮은 신발장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 요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 낮은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관장의 예를 들어서 낮은 신발장의 도어 개수가 4개다 하면은 뭐 한 2개, 현관장으로 2개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공 철거가 있는데, 뭐 이쪽에 있는 가벽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가벽을 철거해 주신다고 해서 요 가벽 메타수를 똑같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가벽의 길이를 재주셔서 이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루버가 없는데, 루버 철거는 없어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문 철거, 역시나 중문 철거가 있다면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공 공사가 있는데요. 목공 공사에는 지금 목공 가벽 작업 여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기로는 이쪽에 이제 가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신발장을 세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벽 일단 사이즈를 재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1000에서 1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목공 가벽 작업 여부를 이제 신설, 양면형 이런 걸 체크해서 이제 뭐 1.5m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기타 목공 작업 여부는 말 그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제 목공 보강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관의 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현관 타일을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덧방을 할 것인지 요거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이 이제 한 번 되어 있기 때문에 덧방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한 번 덧방을 해서 이제 3방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방화문 높이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이제 여기 단차가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 철거를 추천드리고,
그 철거를 하고 이제 타일 시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관 타일 이제 철거 시공 여부에서 이쪽 사이즈를 재주셔서 이제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현관 단철거 낮춤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현관 단철거 같은 경우는 여기 현장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간혹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 밑으로 이제 단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파트들은 바깥쪽 양수기함에서 이 단을 통해서 이제 집 전체로 가는 급수관이나 가지관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최근에 행잉으로 하면서 이 단을 많이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쪽으로 가지관이나 급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맘대로 철거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관리실에 물어보셔서 이쪽으로 관이 지나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고객님께 상담 드릴 때도 요거는 이제 철거를 해 봐야지 이쪽으로 관이 지나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맞춰서 뭐 단을 접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평평하게 맞추든지 이렇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요거까지 이 단까지 다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철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급수관이 지나가서 단 철거를 못해서 또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단 철거는 이제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요거를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현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클레임 걸리고 또 고객님하고 많이 이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단철거 간 밑에 급수관이 지나간다. 요거를 체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업하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저도 영업 좀 했지만 이런 정보들은 이제 실장님들이나 또는 경험에 의해서밖에 알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림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주의해서 말씀 주시는 건 정말 좋은 정보니까 꼭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현장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타일 시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쪽 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타일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철거된 면을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도 이제 고객님이나 아니면은 저희 현장 소장 아니면 PM님하고 상의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뭐 끝까지 내려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타일하고 이 도배지랑 맞닿는 부분이 마감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높이까지 이제 타일로 마감을 이제 파바키를 걸레바지를 만들어서 올려서 여기서 도배를 태워서 마감하는 게 제일 지금 상황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는 이유는 지금 단이 이 높이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루가 깔리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꺾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꺾는 게 그렇게 이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걸레바지 정도 높이까지 해서 여기까지 타일을 붙이는 게 제 생각에는 마감이 제일 깨끗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여기서 타일을 꺾어서 올린다는 게 이렇게 평평한 타일을 이렇게 꺾어서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 벽지를 여기로 마감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타일을 산 다음에 저희가 타일 마감재라는 거를 저희 스텐으로 된 걸 하나 붙이거든요. 네. 도배가 그게 올라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 순서상 타일이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도배가 오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이제 타일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코너비드를 댈 수도 있고 아니면 코너비드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제 도배를 내려서 타일 위로 도배를 태우는, 깔끔하게. 그렇군요. 네. 네네. 아니면은 이제 도배를 끊고 이제 깔끔하게 실리콘을 쏘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말씀해주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코너비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용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현장을 치면서 앞으로 인테리어 경력을 늘리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주시는 이런 부분들, 마감이라고 하는 디테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리점 배치받고 선임 현장을 갔을 때도 아 그냥 여기 공사하고 있구나, 작업자가 뭔가 자르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타일을 하게 되면, 타일을 꺾어서 올리게 되면 그 마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실리콘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건지, 뭔가를 대는 건지, 어떤 건지, 자재가 어떤 건지는 내가 모르지만 이런 거를 마감, 끝면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보고 궁금증이 있는 것들을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현장을 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벽지로 돼 있고 또 벽지로 마감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계속 찬반 여기 뭐 가벽을 세우고 중문을 세우면 여기가 이제 왼쪽이 되겠죠. 물론 방화문의 역할을 새 걸로 바꾸면 좋겠지만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벽지가 눅눅해질 수도 있고, 그럼 페인트로 칠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감의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디테일들을 지금 실장님한테 듣게 되는 거니까 용어가 이해가 어렵더라도 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구나 라고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방화문을 바꾸기 때문에 이제 방화문 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나 이제 대부분의 현장은 방화문 교체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방화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은 이쪽을 필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문 전체를 이제 필름을 하게 되고, 필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쪽 면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기존에 옹벽이 되어 있어요. 이 면이 좋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도배를 하는데 면이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마감면이. 그래서 간혹 실장님들이나 아니면 현장 소장님들께서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목공을 한번 잡아서 이제 인방처럼, 그냥 기존 문의 인방처럼 한번 쌀기 작업을 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필름으로 덮는 작업을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현관 쪽에 가면은 이제 두꺼비 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배전함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 배전함 교체도 이쪽 이제 솔루션에 보면은 기타 항목 쪽에나 아니면은 이제 공통사항에 가면은 이제 배전함 교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전함 교체에서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배전함을 6구 이하로 해서 교체를 진행하게 되고, 이제 커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실장님, 그 한 가지 또 질문되는 게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조금 보통 24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발장 뒤에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거를 고객이 옮겨달라고 하면 옮길 수도 있는 건가요? 옮기는 건 가능하긴 한데 좀 많이 일이 커지긴 하겠죠. 전체적으로 네. 철거를 하고서는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거의 좀 힘들다고 보고, 그러니까 비용 자체도 네. 이제 여기 솔루션에 있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실비로 청구되는 네. 그런 비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옹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장 상황마다 다르고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배선 작업을 해서 옮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분들께서 상담하실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신발장 뒤에 우라판이라고 하는 거를 따고 목수님들한테 이제 경첩이라는 저희 그런 뭐 문 경첩 아시죠? 경첩을 붙여가지고 우라판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또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고객님께서 아 그냥 그거 지저분하니까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근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미리 어필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아까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어떤 고객과의 논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엌 다이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현관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사항 채팅에다가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니까 여러분들 현장 대리점 배치 받으시면 이제 뭐 실장님보다 당연히 실력이 없겠죠. 영업사원 같은 경우엔.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들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물어보고 알려줄 시간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니까 여기서 물어보고 이제 말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안 가는 거나 또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답변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 김명선님께서 지금 현장이 철거하고 바닥을 셀프 공사를 진행한 건지 여쭤보시거든요. 셀프? 네, 아마 몰탈. 아니요, 요거는 바닥 상태가 기존에 안 좋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교체를 했었나요? 아니, 셀프. 아, 셀프로? 미장네. 네네. 여기 셀프로 지금 미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평활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평활도가 안 좋은 바닥은 이제 마루를 깔거나 장판을 깔게 되면은, 마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장판을 깔면은 아무래도 이 보행감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 몰타를 쳐서 이렇게 한번 평활도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네. 이거 방화문은 교체를 안 하는데 슬림 현상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이쪽 바깥쪽에서 좀 이 경첩의 조시를 기울기를 잡을 수는 있는데 네. 많이 이제 원하시는 만큼 잡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화문이 이제 오래 사용하면은 처질 확률이 많은가요? 새로 교체했을 경우에도?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네. 우리가 키가 있으니까 문을 이렇게 눌러서 하다 보면은 네. 바깥쪽으로 좀 많이 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20년은 된 것 같은데 20년 동안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팅창으로 신발장이랑 중문 마감이 궁금해요. 네, 요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줄 수는 있지만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조금 생각보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장하고 그 중문 마감은 홈플래너에서 저희 중문 3연동 설치할 때 파티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현장 가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데 전기 승합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전기 승합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전기 승합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실장님이 현장 전체적인 총괄 관리자이지 공정별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기 전문 이제 하시는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것들을 아는 것보단 전문가를 이용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장 관리는 실장님 이런 것들 각 공정별로 디테일한 것들은 그 각 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현관 벽면 타일 마감한 곳이 많은데 휴판넬로도 마감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휴판넬로도 한 집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벽면 자체를 예를 들면 대리석 느낌을 내고 싶은데 좀 싼 가격으로 한다라고 휴판넬로 욕실 들어올 때 욕실 시공기사님들한테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영업 경험상으로는 뭐 면도 좋아야 되고요. 현장 특이사항에 대한 걸 미리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판넬을 붙이게 되면 위에 마감은 어떻게 될까? 저희 휴판넬 어떻게 마감으로 하죠? 이음새가 들 경우, 예를 들면 이 공간이 더 커서 두 판을 이어야 될 경우 어떤 몰딩을 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마감 위에 됐을 때, 아래 됐을 때 어떻게 그게 마감이 될까요? 만약에 이쪽 타일을 꺾어서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타일은 이쪽은 꺾고 여기는 휴판넬 밑에까지 물리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실리콘으로 써야 될까요? 그럼 과연 이쁘게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조색 실리콘이라고 해서 실리콘 색깔을 만들어서 쓸 수는 있어요. 같이 합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쁠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이니까 바로 그런 거를 시도하기 전에 혹시 사례가 있으면 먼저 받아보고 품질에 대한 걸 영업사원이 먼저 알고 고객한테 그걸 보여주고 이런 품질로 마감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마감 품질이 떨어지거나 고객이 예상한 마감 품질이 안 나왔을 경우 또 클레임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한번 된 시공 사례를 보고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벽지 마감 외적으로 다른 마감을 원하신다면은 사실 타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샘에서 나오는 월플러스로도 이제 마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월플러스로 해서 뭐 여기까지 감아가지고
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끊어서 해서 도배를 다시 여기서 태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판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2,400이 넘을 것 같은데 네. 넘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 자체도 안 나오고 네. 이렇게 되면은 몰딩을 이어서 가게 되면 더 안 이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목으로 잡은 다음에 필름을 감싸서 뭐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도 또 디테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판이 일자로 보통 쭉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남을 텐데 그럼 쪽판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일 건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다른 마감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두 가지 약간 질문 드는 게 있는데 지금 현관 바닥을 보시면 약간 철거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단차가 좀 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실장님 어떻게 마감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레미탈이나 모래 같은 걸로 해서 쭈꾸미를 바닥을 한번 잡고 네. 그 위에다가 이제 타일을 얹는 방식으로 해서 네. 요 단차를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바닥을 밑에까지 다 파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단차가 많이 심하고 여기다 이제 레미탈, 모래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단차를 좀 올린 다음에 타일을 붙여서 마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실장님 이거 현관 방음 교체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이 작업은 교체한 후에 하는 거죠? 그 교체가 먼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감을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근데 괜히 타일을 먼저 설치하게 되면은 이 방화문을 하면서 이제 타일을 또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방화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영업했었을 때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관 방화문 상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전세입자가 약간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지 도어락이 있는데도 보조키를 따로 하나 달아서 저 열쇠로 이렇게 여는 거 있죠? 그걸 따로 달아서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아 너무 지저분하다 그걸 떼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떼고 나면 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있죠. 네,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메꾼 다음에 필름을 해서 괜찮은데 바깥쪽은 보면 뚫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바깥쪽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에 맞게 막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겠죠. 아, 네, 그쵸. 근데 여기는 낮은 신발장으로. 아, 네네. 여러분들 현장에 대한 마감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특이사항 말씀해 주는 거 외에 여기가 디자인돼서 되는 마감은 여러분들 말씀드려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걸레바지로 마감을 여기를 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시네요. 네. 네, 가능은 한데 벌레바지가 잘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붙여서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접어서 타일 높이로 맞춰서 가겠죠? 그러면은 벌레바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네, 꺾여서. 네, 꺾여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걸레바지로 하시게 된다면 타일 바닥 미장 작업을 다시 한 곳이면 그 과정에서 현관 바닥 사이즈도 보이는 것보다 더 넓게 시공이 가능할까요? 현관 바닥을 지금 더 확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관 바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가지관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일 대신 대리석 마감. 당연히 마감은 대리석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현관은 시간 관계상 끝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부엌 다이닝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일자 주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이제 일자 주방 현장인데요. 지금 먼저 요거를 보실게요. 항목을 보시면은 이제 부엌 철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사이즈를 재주셔서 이제 해당하는 만큼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간혹 헷갈리는 게 이제 독립형 아일랜드와 보조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역자로 꼭
뽑혀져 있는데 상부장은 여기 있고 이렇게 카운터가 뽑혀져 있는 거는 카운터 길이까지 세 가지고 철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독립형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 본주방을 제외하고 뭐 여기서 따로 나오는 아일랜드 요거를 이제 독립형 아일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다면은 이제 독립형 아일랜드를 하나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발코니 보조 주방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쪽 발코니로 이제 뭐 보조 주방이 작게 있는데 역시나 그게 있다면은 여기 한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입수전 공사 여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벽수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서 바로 나오는 걸 벽수전이라고 하고, 입수전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싱크볼에서 이 수전이 나오는 걸 입수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벽수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한샘에서 나오는 제품 종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동선이 또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입수전으로 내리는 공사를 대부분 하시고요. 입수전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벽수전의 바로 밑으로 내리는 정도까지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현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수전을 다른 면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설비 쪽에 이제 입수전 공사가 아닌 뭐 수전 공사 아니면은 뭐 일면 꺾음 공사 요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시면은 옵션 기기류 철거 여부가 있어요. 옵션 기기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방 철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제 후드, 쿡탑, 싱크, 수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적으로 뭐 빌트인 오븐이나 뭐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기타 옵션 기기류를 이제 개수를 세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연석 상판 철거 여부인데, 보통은 다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 철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연석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돌 재질이기 때문에 무겁기도 무겁고 그다음에 철거하기도 힘들어서 요거는 따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연석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접합면이 안 보이게 깔끔한데, 천연석 같은 경우는 접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접합면에 실리콘으로 접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합면을 봤는데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칸스톤이나 이제 천연 대리석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공 부엌 다이닝에 이제 목공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 수평 잡는 거, 그다음에 뭐 터닝도어 나가는 쪽에 목공틀을 잡고 아니면 그 문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 목공에서 뭐 천장에 평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간접 우물 천장을 넣어서 주방의 분위기를 좀 더 올리겠다, 이노실링을 하시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노실링 같은 경우 이노실링이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노실링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T5 간접 조명으로 만드는 등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먼저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벽체가 많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타일을 하게 되면은 떠바리로 이제 시공을 하게 되거나, 떠바리로 시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키친 판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 키친 판넬을 하면은 이제 기사님들이 이 벽이 누운 대로 이제 가네가 기울거나 한 대로 붙이고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요 옆에서 벽 기울기를 한번 봐주시고, 벽 수평이나 수직 수평이 안 좋다 하면은 이쪽에 벽체를 한번 잡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친 판넬을 붙여가지고 시공을 한다, 그래서 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벽 수평을 잡아야 된다고 하시면은 여기 사이즈만큼 이제 실측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확장하나요 여기? 네, 여기는 지금 확장을 하게 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이제 터닝도어가 달리겠죠? 그래서 추우니까. 그래서 터닝도어가 달리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슬라브예요. 그래서 터닝도어를 달려면은 아무래도 목공 틀이 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터닝도어가 들어가기로 고객님하고 이제 상의가 되었다고 하시면은 터닝도어 작업 여부를 체크하셔가지고 여기 목공틀 요거를 이제 하나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터닝도어를 세우고
그 앞에 문선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요거를 이제 MD를 싸고 필름을 하게 된다 아니면은 기성 제품을 쓴다라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 기성 제품 같은 경우는 문선 마감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 MD 같은 경우는 이제 MD를 공사하고 이제 필름에 가가지고 필름을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여기는 후드 콘센트가 지금 후드 전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이들 가전제품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는데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여기 신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 전기공사 여부에 보면은 뭐 인덕션이나 그 다음에 전기 신설 이동 이런 게 있는데 요 필요한 개수만큼 이제 세셔가지고 이제 체크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후드 콘센트가 없기 때문에 후드 콘센트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덕션이 들어간다면은 이제 인덕션 전용선을 하나 따와야 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이제 가전제품이 뭐 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이쪽에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한 3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한샘에서 이제 부엌 디자인할 때 정말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덕션도 좋은 것들, 뭐 삼성 셰프 컬렉션이라 이런 것들도 쓰고, 후드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구조에서는 지금 만약에 목재 같은 경우고 후드를 꺾어서 한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한번 꺾을 때 잡아라라는 거를 여기서 꺾어서 올려서 내려서 조금 더 이제 스퀘어 후드라든가 아일랜드 모양을 갖춘 약간 흉내낸 어떤 후드 같은 걸 사용해서 요즘에 벽장 없이도 인테리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오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방에서 정말 전자기기를 많이 쓸 수 있고, 빌트인 전자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한샘 설계할 수 있는 부엌 하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옛날 집이나 이런 데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경우 저희가 이설은 만들어 이렇게 표시해서 놓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많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집 전체로 들어오는 게 약하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이거를 분할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게 뭐 인덕션이나 이제 열 내는 것들이 좀 전력 사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저기 두꺼비 집에서 좀 분리해가지고, 인덕션 같은 경우는 따로 차단기가 달려가지고 할 거고, 이제 후드나 기본 냉장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래도 전력 소모가 괜찮아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에 묶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삼성에서 이제 쿡탑 같은 거 설치하면은 자체적으로 가격을 한 4, 50만 원씩 받고 뭐 전기 차단기처럼 생긴 걸 뭐 설치하던데 그건 뭘까요? 그거를 영업사원들이 빼먹고서 뭐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뭐 한샘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삼성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약간 이런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인덕션 전용 차단기를 따로 다는 것 같은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이제 삼성 제품을 설치했을 때 그 부분 공사하는 거를 이제 따로 여기다가 달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차단기를. 그래서 보통 차단기에 자리가 있으면은 저기 두꺼비, 아까 보셨던 두꺼비 쪽에 달거나 아니면은 이쪽 이제 쿡탑이 들어가는 뭐 3단 서랍 그 뒤쪽으로 해서 차단기를 따로 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면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 아파트 현장, 아파트 아주 오래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할 만한 아파트를 철거했을 때 이 정도 면까지 나오지 않고 타일도 붙어져 있고 타일 그냥 덧방해서 시공해도 되고, 보통 이제 하부장하고 위에만 상부장만 철거하면은 바로 그냥 공사도 가능할 정도로 깔끔한데, 여기는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네. 여기다는 뭐 석고보드 같은 거 하나 쳐서 면을 좀 더 이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면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벽체 수평 작업을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뒤에가 옹벽이어가지고 괜찮은데 간혹 이 주방이 외벽이랑 이어지는 현장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하고 단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석고를 치고 여기다가 타일을 붙여 놓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덧방을 하게 되면은 큰 상관은 없는데, 한번 덧방이 되어 있어서 주방 타일을 철거한다 하게 되면은 이 타일과 석고면이 같이 떨어지게 돼요. 타일 철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석고면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이제 추가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현장에 가셔서 한번 쳐보고, 아, 여기는 철거하는데 뒤에가 석고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타일 철거하면서 석고까지 떨어지겠구나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 외부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주방의 아파트 쪽창으로 정말 조그만 거 돼 있어서 열어서 승환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외기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더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석고보드라는 게 타일 이제 아파트 건축 시행법에 따라서 석고보드를 치고 타일이 붙어 있는데 타일을 떼다가 같이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주방 실측 아마 배우셨겠지만 여기서 뭐가 없죠? 네, 온수분배기 없습니다. 온수분배기 어디 있을까요? 요즘 집,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즘 별로 안 된 집들이라도 이제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든가 이런 특수한 단독주택이나 경우에는 온수분배기를 다른 데로 빼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온수분배기는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 네, 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주방에서 실장님 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지금 후드 위치가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 주방을 설치하면서 후드 위치가 이쪽에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좀 디자인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카운터를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아일랜드형 네. 후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통은 다 천장이 석고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석고로 되어 있으면 이 아일랜드 후드의 무게를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합판 보강을 따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그거는 고객님하고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잡아서 이제 합판 보강을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후드 자바라 그다음에 전기선까지 같이 끌어와야 되고요. 만약에 자바라가 너무 멀리 있어서 힘들다 하면은 제품 자체에서도 뭐 탄소 필터가 내장된 이제 후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후드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또 참고하셔야 될 점이 이 집 같은 경우는 위에가 두들기면 예를 들면 목재로 또는 석고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옛날 정말 오래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몽벽처럼 돼서 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또 혹시 아니요, 여기 있는데 끝났네. 네. 그러면 여기 혹시 이제 주방 쪽에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질문사항 말씀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제 공사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주방을 철거하면서 이제 이 배수구를 네. 같이 이제 네. 보수구를 이제 빼게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쪽으로 먼지가 들어가서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이 입주하고 나서 뭐 물이 잘 안 내려간다, 뭐 물이 다시 넘친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어쨌든 현장을 한번 오시게 되면은 여기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덮여 있다 하면은 요 좀 덮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추후를 위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업자의 입장에서 RD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오래된 집이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 같은 경우 공사했을 때 안에 되게 이물질이 많겠죠. 이물질이 말랐다가 떨어져서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공자들 한샘 부엌기사님들이 아무 실수도 안 하고 봉지도 꽉꽉 채워놓고 잘 막아놨다가 봉합했다가 시공할 때 꽂아놓고 했는데도 물이 안 내려가거나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고객님한테 미리 어필을 해놓으시면 고객님도 나중에 납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부르면 아파트에서 이제 지정해서 쓰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뜨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사용해서 고객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연계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공을 다 하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역류하면 여러분도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니네가 공사했으니까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책임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을 또 RD가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품 공사일 경우에는 미리 꼭 고객한테 고지를 한번 주는 게 좋습니다. 옛날 아파트일 경우에는.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부인 거 같고 아까 한거 밑에 거 발코니 후드 좀 네. 읽어주시면 네. 질문사항 들어온 게 발코니의 후드 자바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가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터닝도어 위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구부려 가지고 지금 이 유리 혹시 교체하나요? 차고?
창호 교체하게 되면은 이쪽에 통발을 넣어서 통발 쪽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터닝도어 목마감으로 가리거나, 만약에 여기 지나가기 싫다 하면은 이쪽에 이제 코어 드릴로 구멍을 한번 내가지고 좀 더 위로 돌려서 터닝도어를 이제 해서 목으로 마감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를 이제 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마감으로 한번 감싸는 것이 이제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바라나 이런 거 설비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 감춰져 있는데, 이런 옛날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마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이 뚫어서 마감을 하는데 깔끔하게 목공으로 이제 감싸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요거 저희 요즘에 전기 인덕션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많이 철거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안 해줍니다. 이걸 전문으로 철거하는 설비 업체가 있으니까요. 삼천리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서 업체를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비용은 추가적으로 더 든다. 그리고 길이별로 비용이 듭니다. 길이별로. 이 관 길이를 얼마나 철거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또 있으실까요? 지금 뒷 베란다에 있는 분배기 마감 여부가 궁금합니다. 뭐 그대로 두는 건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분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좋은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더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좀 지저분하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줄여서 근데 박스로 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를 있는 걸 옮기거나 뭔가 변형한다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되는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는 이제 작업 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이거를 너무 지저분한데 보통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을까요? 옮기는 건 가능한데, 지금 이쪽에서 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거를 감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바닥을 다 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저쪽으로 옮긴다 하면은 바닥을 다 까야 되고, 지금 이 밑으로 반 보일러가 이어지는 게 네네. 이쪽 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번으로 도는 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 방이랑 저쪽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공사가 네.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요거 하나를 옮기는데 정말 많은 어떤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하시면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사원들 상담하실 때 자신감 있게 하는 건 좋은데, 가끔씩 너무 자신감 있어서 다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객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서로 이제 감정신랑이나 그리고 영업사원의 어떤 실력에 있어서 신뢰감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자신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 이제 실장님들한테 같이 진행하면서 물어보시면서 고객과 상담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라리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객님께 이제 확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다 된다고 했다가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근데 비용이 고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게 되는 경우, 뭐 그러면 또 신뢰가 깨질 수도 있고, 그 비용을 고객님은 내기 싫다 하시면은 어쨌든 영업사원분께서 또 떠맡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비용이나 이제 가능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고객님께 전달 드리는 게 좀 더 전문가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네. 질문사항이 많으신 것 같으네요.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지금 확장하게 되면 노출되어 있는 발코니에 있는 빗물관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아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목공으로 감싸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대로 놔둘 것 같은데,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목공으로 감싸가지고 그 다음에 필름으로 아니면 같이 도장을 뿌릴 때 여기는 확장이니까 뭐 한 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제가 영업하던 시절에는 이제 아파트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밑에 우수광 캡을 끼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확장을 하면서 가벽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이 조금 셀 수도 있고 나중에 뭔가 손을 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다가 이제 경첩이나 손잡이를 달아서 열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지금 여기까지 일단은 받겠고요. 지금